통합품질 시험 기술사 이제 수업 첫날인데 그 기술사가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면? 기술사 지금 없으시고 처음 공부하시고 여기 있는 기술사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여기 그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학원 시공기술사 있기 때문에 시공기술사를 공부하고 품질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공 원래 이제 품질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온리 품질도 있지만 시공을 따고 그 품질을 하려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넘어오는 거예요, 대체? 저는 사실은 지금 품질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품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직종 건축이고 시공 쪽. 뭐야, 그럼 건축인데 왜 통합 품질로 온 거예요? 그게 시적으로 건축 품질에도 통합 품질을 따면 더 포괄적으로 더 건축 품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 업무적으로? 네. 아.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시험 도장을 찍을 때 네네네. 건축은 건축에 대한 것만 하는 통합은요 따면 포괄적으로 그 도장을. 맞아요. 그래서 저걸 딴 건축 품질보다는 이것 따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최근에 저희 시험 현장에 있는 시험 품질 시험지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건축 품질을 왜 따냐? 품질을 따는 게 맞다. 네. 활용적인 면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건축 품질을 아예 왜냐면 사람들이 건축이니까 건축만 보거든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전략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냥 품질 이제 이 업무 하고 있으니까 품질 기사 따라 오신 거죠? 네. 단순히 오셨고 여기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건축이신데 그 건축 시공, 토목 시공을 따고 그리고서 이제 토목 품질로 이제 건축 품질이고 토목 품질을 튼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단 소연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시공 따고 품질을 넘어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기술사를 두 개 따기 위해서 품질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두 개 따기 위해서. 왜냐면 시공 따면 왠지 품질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 따고 이제 그 공부 열심히 했는데 놀기 좀 아까우니까 내가 그럼 뭐 하지 하고서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품질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업무에 계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공부한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시험적인 측면에서 시공기술 따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개념에서 이제 품질 시험 기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 시험 기술사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시공기술사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야? 시공기술사.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비교를 해서 품질시험 기술사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맞아요. 첫 번째, 이 품질시험 기술, 시험 기술사 일단 비교를 해보면 이 품질시험 기술사 같은 경우는 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92년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그리고 이거는 7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년도까지 품질시험 기술사 같은 경우는 482명 시공기술사는 대략 10,000명 가까이 9,485명 이만큼 땄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거 전혀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기술 따신 분들이 나 두 번째 기술 품질 따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넘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면은 지금까지 시공기술사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9,500명 정도 되는데 품질 시험기술사가 5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프로야 이게 거의 5%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든 시공기술사 따신 분들이 다 품질 시험기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시공기술사 따신 분이 품질 시험기술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걸 되게 되게 나쁘다. 그 기술사를 뭐 콜렉터냐, 기술사 여러 개 따서 이제 나비 어비고 뺏기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험기술사 따고 품질 시험기술 준비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그분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되게 나는 되게 훌륭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공기술사 분들이 품질시험기술사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왜 이렇게 넘어오냐면
왜 이렇게 시험을 보냐? 그 딱이 쉬워 보인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딱이 쉬워 보인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품질시험 기술사, 시공기술사가 뭐가 다른지 볼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공기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시공기술사죠. 품질시험 기술사는 요거랑 뭐가 다르게 써 있냐면 품질이 다르게 써 있고, 그리고 시험이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술사는 기술사인데 하나는 품질시험이고 하나는 시공기술사인데 그 품질시험과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처음에 해야 되는데, 개념. 우리가 이 품질시험 기술사, 이 통합품질시험 기술사가 하려는 게 뭐냐? 이 시공은 지금도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 시공 현장에서 뭘 확보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공 품질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공 품질. 공사의 사요소가 뭐죠? 공사의 사요소? 공사에서는 공품원안이죠. 공품원안. 공기, 타임, 그리고 품질, 원가, 안전 요 네 가지가 공사의 사요소인데, 시공의 공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시공하든지, 그리고 공품, 원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이 퀄리티라고 하는 시공 퀄리티, 시공 품질을 중요시하는 게 품질시험 기술사죠, 그렇죠? 근데 이 시공 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공 전후로 우리가 시험합니다. 시험. 그래서 품질 시험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시공 전후에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묻는 시험이에요. 그 시공 전후에 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시공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험이고, 이 시공 전에 하는 시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조사라고 얘기해요. 조사라고 얘기하고, 시공 후에 하는 시험을 우리가 검사 이렇게 합니다. 검사. 요걸 이제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품질은 퀄리티죠. 퀄리티고, 조사는 인베스티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검사는 우리가 메저먼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저먼트. 그리고 요것과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유사한 게 실험이라는 게 있고 이 검측이라는 게 있어요. 검측.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험은 우리 그 익스페리멘트라고 하고, 그리고 검측은 이제 검사랑 측량이라는 건데, 측량은 우리가 서베이라고 합니다. 서베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실험과 시험,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실험과 시험 뭐가 다른 거예요? 실험과 시험은 실험은 이게 그 면접 질문 사항이에요. 실험은 뭐냐면 어떤 그 탐구적인 활동.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론적인 그 방향을 찾는 게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해결 방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시도하고, 요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이제 뭐 플라이시 몇 프로가 맞을지 계속 실험해가지고 계속 그 원하는 값을 얻어가는 그 과정, 그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실험이라 한다. 실험. 그럼 시험은 뭐냐? 시험은 사실상 이 검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시공 전에는 시험이 있고 후에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게 시공 전에는 시험, 시공 후에는 검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은 어떤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성질에 대해서. 뭐 흙의 성질에 대해서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암질에 대해서 파악한다든지, 어떤 어떤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해 가지고 이제 구해내는 게 이제 시험인 거고,
검사는 뭐냐면 이게 시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양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게 검사다, 검사. 그래서 실험과 시험을 두 가지로만 얘기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요거는 뭐 탐구적인 활동, 요거는 이 검사적인 측면에서 합부를 매기는 어떤 그 작업,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고, 또는 시험과 검사를 물어본다면 시험이 그 성질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이고, 이 검사가 이제 합부를 매기기 위한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 실험이나 요거는 이제 필기 안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공, 품질과 시험이 이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공과 품질과 시험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시공, 그리고 시험, 품질. 우리가 지금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뭐 시공 뭐 그 업무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하는 지금 품질 관리 업무가 아니라 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과 시험과 품질을 지금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에요, 공법. 그리고 공법의 종류를 아는 거예요, 공법의 종류. 공법의 종류를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법들 중에서 이 공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법의 종류를 알고, 그리고 그 공법을 시공할 때 유의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시공 시 잘 유의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공이에요. 그렇죠? 시공을 잘 하려면. 그럼 시험은 뭐냐?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시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의 특징을 안다는 건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징은 주로 시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왜 하는지. 그래서 그 시험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시험을 할 때 어떤 유의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 시험시 유의사항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를 알고 그 시험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세 번째, 이 품질은 뭐냐? 이 품질을 이제 갖추면서 시공 품질을 갖추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공 품질이 갖추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하자를 발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질 관리 방안을 세워가지고 품질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게 이제 품질이에요, 품질. 그래서 요 그 토모 품질 시험 기술사가 이제 토모 시험 기술사랑 다른 게 뭐냐? 요 시험과 품질인데, 그 시험과 품질은 뭐냐? 시험 종료, 시험 시 이상을 아는 것, 그리고 공사 시 하자 발생하는 것과 그 품질 관리 방안에서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공기술사 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품질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시공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공과 완전 별개의 것이에요? 아니죠? 시공을 잘 못했을 때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공을 잘 못했을 때 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 시공기술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공 시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점. 그렇죠? 그리고 이 품질 관리 방안은 사실 뭐랑 유사하냐면 이 시공 시 유의사항이랑 비슷한 거예요. 시공 시 유의해야 돼가지고 그 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지키면서 시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공 시 품질 확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 시 유의사항이 곧 품질 관리 방안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방안이 아니고 뭐 품질 뭐 확보 방안이라고,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품질 확보 방안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품질, 이 품질 시험 기사의 품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분해할 수 있냐면 시공적인 문제점을 유의사항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품질 관리 방안이에요. 품질 관리 방안. 품질 관리 방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품질 시험 기술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요 네 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네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요 시공적인 개념을 이제 덧붙이면 우리가 뭘 공부하면 되냐? 요 시험 종류와 시험 시 유의사항을 공부해야 되겠죠? 일단 공부하는데 이 품질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로 기결돼요? 이 문제점 시공시 유의사항 대책인데 이 문제점 시공시 유의사항 대책은 사실 이제 우리 그 시공기술의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점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고 유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곧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 같단 말이에요. 같아. 그래서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시 유의사항을 결국에 기결된다. 시공시 유의사항. 그리고 공법 종류는 이 시험 품질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품질 시험 기술에 안 나와. 그래서 시공시 유의사항 그리고 시험의 종류, 시험시 유의사항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품질 시험 기술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포괄적인 품질 관리를 하나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품질 관리.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품질 시험 계획, 작게는 그리고 뭐 품질 관리 계획, 뭐 QC, 뭐 TQC, TQM 뭐 이런 관점의 이제 시스템적인 품질 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품질 관리 원론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만 추가해 주시면 품질 시험 기술을 전부 다 공부하는 거다. 품질 시험 기술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뭘 이제 알아볼 거냐면 지금은 그 제목만 가지고 시공 시험 품질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서 이제 그 알아봤지만 저 상세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 범위는 달리 말하면 출제 기준이죠. 출제 기준은 공단에 올라와 있어요. 공단에 이제 19년부터 22년까지 출제 기준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걸 다운받으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토공 및 기초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기타 그리고 품질 관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품질 시험 기술사는 5개. 그래서 이 위에 첫 번째 토공 기초 콘크리트 포장 기타 와 이 품질 관리가 이제 별도인데 이 앞에 4개는 다 뭐가 있냐면 이 앞에 4개는 전부 다 시공 방법이 다 있어요. 토공의 시공, 기초 시공, 콘크리트 시공, 포장 시공, 그리고 기타 공법의 시공이 있고, 그리고 각 시공마다 시험이 또 다 있어요. 시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법별로 나뉜다. 단원별로 이제 시험과 시공이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있고,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별도 단원으로 빠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토공 기초는 이제 시공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쉽게. 그리고 포장도 포장 시공이 있고, 그리고 포장 시험이 있어요. 이제 콘크리트는 좀 더 상세하게 나눠지는데, 이 콘크리트 단원이 상세하게 나눠지는 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그 19년도에 나온 출제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이 콘크리트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뉘냐? 콘크리트는 재료, 일반, 그리고 PSC,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 그리고 내구성 유지 관리, 그리고 시험,
제가 다 노란색으로 쓰고 싶은데 다시 노란색으로 다시 쓸게요. 쓰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쓰고 싶네요. 재료, 일반, 그리고 PSC, 특수, 내구성, 유지관리, 그리고 시험 있죠, 시험. 그래서 그 품질 시험 기술사에서는 콘크리트 파트가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요 기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그 시공기술사 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셨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시공기술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1권이 토공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일반 토공으로 시작해가지고 토공 그리고 흙말 기초하죠. 그리고 토공 기초하고 또 콘크리트. 그래서 토기콘 이렇게 토기콘. 토기콘 해가지고 이제 1권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2권 시작하면 도로를 하죠. 도로가 이 포장공이에요. 아스팔트 포장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포장공이고 포장공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량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량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터널이 있죠. 그리고 댐, 항만, 하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품질 기술에 뭐가 추가됐냐면 상하수도가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궤도가 추가되어 있어요. 궤도. 철도가 추가되어 있다. 일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있겠죠. 교량의 시험, 뭐 터널에서의 시험 이렇게 시험이 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렇게 노란색의 시공과 그리고 빨간색의 시험이 각각 있어요. 각각. 품질 관리는 우리 그 일종의 총론같이 그냥 품질 관리고 그래서 전체 시험법, 이제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이제 시험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개강 OT를 하려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올 유효한 시험 문제만 13년도부터 뽑았어요. 13년도부터 20년도까지 13년도부터 20년도까지면 몇 년도냐면 8개년이죠. 8개년? 8개년에 품질 시험 기사는 1년에 몇 번 시험 봐요? 2번 시험 보죠? 그 첫 번째 시험이랑 두 번째 시험 보죠. 2월 첫째 주 시험 그리고 5월 시험이니까 지금 만약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뒤에 시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있고 면접은 몇 번 있어요? 면접은 2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기술사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면접은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에요.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 3번 보는 시공기술사는 6번 볼 수 있고 이 2번 보는 품질 시험기술사는 4번 건축 품질 1번 보잖아요. 그런 건 이제 2번 볼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튼 통합품질은 이제 1년에 2번씩 보니까 이제 8개년에 총 16개 시험이죠. 16개 시험. 16개 시험이면 용어가 몇 개예요? 네? 계산이 잘 안 되죠, 이게. 16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용어 13문제씩 나와요, 기술사 시험은. 1교시에 용어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해서 우리가 100분 동안 보는 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16 곱하기 13은 대략 한 208개의 용어. 서술은 몇 개예요? 그렇죠. 18 곱하기 18이고 16 곱하기 18이겠죠. 288개 서술을 이제 시험 범위에서 어디에 나올지 제가 이제 막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막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어디서 얼마나 시험이 많이 나오느냐 그걸 이제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토목 및 기초. 토목 및 기초 파트에서는 몇 프로가 나올까요? 몇 프로? 여기서 대략 한 25%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 25%. 콘크리트에서는 40%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럼 포장공에서는 15%, 기타에서 15%가 나와요. 그럼 질문, 품질 관리는 몇 프로 나와요? 계산 되게 어렵죠, 이거 지금. 5가 껴있어서. 오, 대단하시네. 여기 30, 70, 95. 이거 5%죠. 품질관리 원로에서는 5%만 시험 문제 나와요. 5%만. 5%.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 25% 토목 및 기초 나오는 문제 중 여기 토목 및 기초 파트 중에서 이 시공과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공이 몇 프로 나오냐면 시공이 65%가 시험에 나오고 시험은 35%. 이건 좀 이따 하고 포장은 시공이 55%, 시험이 45% 시험에 나왔어요. 45%. 그럼 콘크리트는 어떻게 했냐? 콘크리트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재료 일반 있죠, 일반. 일반이 뭐냐면 배합과 시공을 일반이라고 해요. 배합과 시공. 그래서 재배시인데 재료와 배합과 시공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합과 시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 이 PSC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건 PSC도 문제 나온다는 거고 그런 건데 이 콘크리트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특수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수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1번으로 나와요. 1번.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험이 많이 나와요. 콘크리트 시험.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구성 유지 관리라고 이게 세 번째로 많이 나와서 밑에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밑에 있는 게. 그리고서 일반 배합 시공 그리고 재료 그리고 PSC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배시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제 나오더라. 재배시가. 그 특수 콘크리트가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특수 콘크리트가 많이 나온다는 게. 특히 특수 콘크리트가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기타는 뭐 기타인데 특히 이 기타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량 파트에서 우리가 시공기술사 용어를 보면은 이 강제에 대한 게 교량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교에서 우리가 이 강제를 공부를 하는데 이 강제가 사실은 이 시험 범위 별도로 따로 뽑아져 있어요. 따로 뽑혀져 있어가지고 이 강제에 대해서도 시험에 좀 나와요. 강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터널은 뭐 터널대로 나오는 거고 이 떼막만 하천은 이 출제 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중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중 구조물. 수중 구조물. 그 상하수 같은 경우는 시공기술사 마찬가지로 요즘 그 일종의 경향 같아요. 경향. 이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이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궤도는 그 많이 안 나오니까 생략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은 뭐냐? 시험. 이 지금 이게 그 시공기술사 보면 이권 전문 공정에 대한 거죠. 전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공기초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일반 공정. 그리고 도로교량 터널 대형마천이라고 하는 이 전문 공정을 우리가 이제 그 2권에서 배우는데 이 전문 공정의 시험은 뭐 각각의 시험도 있긴 있겠지만 이 콘크리트 시험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많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보다는 이 앞에 있는 시험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 보면 토기콘 여기 토기콘인데 여기 그냥 토라고 할게요. 토 요거 토 그리고 콘크리트 포. 그래서 토콘 포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토콘 포를 더하면 토공기초 콘크리트 포장을 더하면 80이죠, 80. 전체 80%가 이제 그 아도가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점 맞는 시험이에요? 60점 맞는 시험이죠? 60점 맞는 시험인데 3개 단원만 하면 80%가 이제 커버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몇 개 문제라고 그랬어요? 다 하면 그래도 한 500개 되죠, 그쵸? 500개 됐는데 문제 중에 80%가 이제 토공기초 콘크리트 포장에서 다 나오더라. 80%. 그럼 포장은 전문 공정이라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도로 안 해봤어. 그러면은 토공 및 기초란 콘크리트만 하면 몇 프로예요, 이거? 두 개만 하면? 65%죠? 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이것만 해도. 토공과 기초만 딸딸딸 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하면은 65%면 이거 합격이잖아, 합격.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토공 및 기초란 콘크리트 이거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공정으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하나 뽑는다 그러면 포장공이나 포장공, 도로공이다 도로공.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고, 이 토공과 콘크리트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 나온다고 그랬죠? 이 40%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용어 시험과 서술 시험에서 용어 시험에서는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시험에 나오고 서술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시험에 나와요. 우리 뭐 13문제 중에 40%, 13 곱하기 0.4 아니면 6문제 중에 0.4 이렇게 곱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시험 문제를 회차별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회차별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토공과 콘크리트가 이제 65%인데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놈을 한번 준비를 잘 해놓으면 콘크리트라는 놈이 용어에서는 3문제, 서술에서는 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문제를 쓰는데 3문제를 우리가 콘크리트 문제야.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되게 편해. 그리고 서술 2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문제가 나오는데 토목품질 시험 교수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서술 시험이 이제 그 2교시, 3교시 사실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데 6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항상 2문제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콘크리트 2문제를 선택을 하시면 돼.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콘크리트 문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 토공에서 가져온다. 토공에서. 토공은 우리가 얘가 25%인데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용어 서술 이렇게 되고 용어는 2문제에서 4문제 서술은 한두 문제 정도 한두 문제 근데 희한하게 이 토공 같은 경우도 2문제 나온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자주 있어요. 자주. 그래서 콘크리트랑 토공만 골라도 사실 서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술이. 우리가 이 서술 문제를 용어 문제를 했을 때 이제 용어랑 서술 중에 어려운 게 용어. 그런데 점수를 나에게 줘가지고 합격을 하게끔 해준 건 서술이에요. 용어는 우리가 많은 거 공부해야 되지만 서술은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3개 교시이기 때문에 산수평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평균 60점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 서술 점수를 따줘야지만 우리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술 문제에서 대부분이 토공기초 콘크리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 되게 할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만한 시험이다. 여기 기타 부분이 교량터인데 이거 되게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뭔가 많고 뭐 궤도까지 있고 어디서 왜 궤도가 들어가서 화내지 말고 그냥 싹 무시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것만 하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토공 및 기초, 콘크리트, 포장, 기타까지 했어요. 기타. 왜냐면 사실 기타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타까지 하면 이게 몇 프로예요? 이 90%죠? 아니 95%죠. 95%. 이 기타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량턴, 땡마천, 상한수도 요게 시공기술사분들이 돼 있어요. 돼 있어. 하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고 왔기 때문에 기타가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15% 포장이랑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선택 안 할 만한 것들이 아니야. 기타도. 그때 95%.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뭐다? 요거예요, 요거. 품질관리 5%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뉘앙스를 봐서는 이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를 싹 안 풀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싹 안 풀고 콘크리트 토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품질관리는 서술형 시험보다 용어에 더 많이 나와요. 용어에. 그리고 이 품질관리 문제가 용어 기준으로 서술은 사실상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 빼고 풀면 된단 말이에요. 품질관리는. 근데 용어는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용어는 5%긴 5%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밖에 안 나오는데 한 회차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5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목 품질시험 기술 시험을 딱 보고서 우리가 쉽다 어렵다 판단을 하는데 쉽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품질 관리가 별로 안 나왔을 때고 어렵다 하고 언제냐면 요때 품질 관리가 4문제 5문제 용어 13문제 나오는데 13문제 중에 막 5문제가 다 품질이라 쳐봐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어려운 시험이에요. 1교시부터 딱 품질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아예 한 해처럼 날려먹을 수 있는 게 이 품질 관리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적인 토목 및 기초 콘크리트라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요거 때문. 그러나 공부 비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5문제 중에 이제 뭐 2문제는 3문제는 제끼고 그래도 2문제만 풀면 되니까 기본적인 것도 공부를 해놓으면 되지만 요거는 쓰게 해놔야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놔야지만 시험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개념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봤고 그러면 시험은 시험이고 저건 이제 출제 기준 상에서 우리가 나눠본 거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냐? 그거를 좀 더 편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 내가 엄청 크게 그렸죠? 이게 시공이에요, 시공. 제가 시공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있었으니까 좀 더 예쁘게 원을 그린다는 의미에서 예쁘게 그려볼게요. 비슷하죠?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노란색. 시공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 그리고 품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긴 하지만 아까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죠. 요거 여기서 설명했듯이 품질이 시공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시공을 잘하는 게 품질이기 때문에 시공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공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고 품질 공부는 하긴 하되 조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 개념에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시공과 시험이 이제 그 공유하는 이 부분은 유의사항이에요. 유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시험시 유의사항이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 품질과 시공이 교차되는 이것은 품질 관리 방안이에요. 품질 관리 방안. 품질 관리 방안. 요거는 뭐냐? 품질 확보 방안이라고 했죠. 품질 확보 방안. 그래서 여기 있는 유의사항 그리고 관리 방안, 확보 방안 요거를 조금 더 구분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유의사항, 관리 방안, 확보 방안. 근데 이렇게 그 세분하게 나눠놓은 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모의고사방에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공통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품질시험기술의 공부 범위예요. 이 공통 아이템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 우리가 아이템이란 걸로 이제 우리가 서술형의 답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아이템이란 걸로 서술형 답을 쓰게 되는데 이 시공을 물어보는 문제에는 시공적인 아이템을 써야 되고 시험을 물어보는 데는 시험의 아이템, 품질을 물어보는 품질 아이템을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되는데 이 겹치는 부분들이 서로 유사한 거라고 했죠, 그렇죠? 이 겹치는 부분이 유의사항, 확보 방안, 관리 방안이라고 했고 여기도 보면은 유의사항, 관리 방안, 확보 방안 했는데 그게 결국에 다 뭐랑 비슷하다 했냐면 시공시 유의사항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얘네는 다 비유사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유사한 거고 유사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공 문제가 나오든 품질 문제가 나오든 시험 문제가 나오든 답안지에 이 공통 아이템이라는 것들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 통합품질시험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쉽게 하냐,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통 아이템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준비하면 합격하고 아니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아이템 개념은 지금 이제 정규반에서 이제 할 것이 아니고 정규반에서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모의고사반 가서 이제 답안지를 써볼 텐데
그 모의고사반에서 이 공통 아이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상세하고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라는 거고, 제가 여기 아까 이 시험 범위에서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토국 및 기출에서 보면 시공과 시험이 있고, 포장에서 시공과 시험이 있고, 콘크리트에서 전체 시공과 시험, 여기도 시공과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따지면 복잡하고, 요 토국 및 기출랑 포장은 딱 이렇게 나뉘죠, 그쵸? 시공과 시험으로. 근데 시공이 많이 나와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시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니 품질시험 기술사인데 어떻게 토목 및 기초라는 파트에서 시공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이 토목 및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로 할 거고, 유인물 한번 펴보세요. 유인물을 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토질조사, 토질시험, 시공, 노상면 검측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가 여기 앞면이고, 여기 뒤가 뒷면이에요. 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유인물 2페이지로 되어 있죠?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학원에서 장판지라고 해요. 장판지. 그래서 이 장판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장판지. 빈출되는 기출 문제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빈출되는 기출 문제. 그리고 빈출되는 기출 문제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아이템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다 적어놓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림도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림도해. 그리고 요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했냐면, 파노라마식 도표로 작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장판지라고 해요. 장판지. 이 파노라마식 도표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 파노라마식 도표라고 요거를 이제 해놓고 요거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우리가 스토리식으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스토리식으로 정리해놨다. 스토리. 그런데 이게 지금 장판지에 대한 정의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또 빈출되는 기출문제, 아이템, 그림도해, 도표를 작성했으니까 사실은 이 장판지가 이제 뭔지 뭐 아는 건 나중 문제고, 이 장판지가 만들어졌으면 이 장판지는 무조건 암기만 하면 돼요. 암기 대상이에요. 시험이 많이 나온 걸 정리해놨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걸 정리해놨기 때문에 얘는 그 기술사를 시험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암기의 대상이다. 암기 대상. 우리가 기술 시험 보는데 뭐 암기를 안 하고 뭐 기술사는 이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를 해서 시험 보려면 10년 걸려요. 아무도 전국에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고 시험 본다는 말은 그냥 이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은 암기를 통해서만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암기해야 되니까 장판지다. 그렇죠? 근데 그 장판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장판지예요 이렇게 딱 하는데, 장판지를 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냐면, 장판지는 곧 얘가 분류체계 아니냐, 이거 분류체계. 장판지가 곧 분류체계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곧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요게 분류죠, 요게.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이제 뭐 설명해 놓은 요게 분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이걸 분류해 놓은 거 장판지지, 이거 뭐 대단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장판지는 분류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류가 포함되어 있죠, 분류체계가. 분류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게 이 꼴이냐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 스토리식 정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 스토리식 정리가. 그래서 일단 이 장판지를 잠깐 보시면은 그 토질조사 옆에 토질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질 시험이 이제 보통 현장 시험과 실내 시험을 나뉘는데 제가 토질 시험의 추가적인 개념으로 이제 안반 시험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토질 시험이라 그러면 현장 시험과 실내 시험으로 구분이 되고 현장 시험은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 그리고 사운딩은 관입, 회전, 인발, 흑분류 시험은 아타버그 안개 시험, 그리고 입도 분포 시험, 그리고 강도 시험은 직제 삼추측, 일추측 시험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이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분류. 그래서 장판지에 분류를 해놓은 건 맞아요. 분류를 해놓은 건 맞는데 분류만 해놨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이 장판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서 이 적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장판지인데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베인 테스트다. 베인 테스트라고 했을 때 이 베인 테스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베인 테스트는 사운딩 중에 하나인데 관입, 회전, 인발, 분류 중에 회전이고 그 사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보어링과 샘플링과 함께 현장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고 그리고 현장 시험과 실내 시험은 토질 시험이고 토질 시험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하고 검측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 스토리 내에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끔 장판지를 만들었고 요 이해되는 선에서 시험장에서 이걸 깔아 쓴다고 표현하거든요. 깔아 쓴다고. 시험지에 적용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 시험장에서 장판지를 깔아 쓰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판지만의 분류라고 본다면 전체 중에 베인 테스트가 여기 있다 정도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베인 테스트에 대해서만 그냥 쓰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베인 테스트가 관련 있는 것들이 이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이 플로우를 가지고 그냥 시험장에서 베인 테스트와 비슷한 종류들을 깔아서 써주고 나오는 게 장판지예요. 장판지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분류책이긴 하지만 역으로 뭐랑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긋고 표현해 놓은 게 장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 분류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이걸 어떤 연결해 놓은 게 아니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용어랑 서술이 있는데 용어는 강론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서술은 강론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이템을 막 여러 개 써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론적인 것들을 연결해 놓은 게 뭐냐? 장판지. 장판지 연결에 가깝지 분류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분류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요 장판지 작성 원리로 만들어 온 게 요거예요. 요거를 잠깐 보시면 요거는 제가 그 시공교육사 그 취득하고 오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드린 거는 그 본 수업 때 다음 주부터 본 수업 때 요거를 할 거고 장판지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 장판지는 가장 큰 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시공이 가운데 있고 시공 앞뒤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은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 후 시험은 우리가 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검측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험 시공 이제 검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좀 그 시공 장판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니까 토질 조사로부터 시작돼서 토질 조사는 예비 조사, 현지 조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시공 기술에는 본조사가 있는데 본조사 대신에 옆에 토질 시험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조사 개념의 토질 시험이 현장 시험과 실내 시험이 있는데 이 시공기술사에서는 이 안반이 터널에 들어가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품질 시험 기술사에서는 이제 토공 기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반 여기 들어오고 요 RQD, RMR, 요 Q 시스템이라는 안반 분류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요거를 이제 잘 암기해 두시라고 필수적인 거를 여기다 적어 놓고 그리고 옆에 이제 시공이 있고 노선면 검측이 있는데 그 시공은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뒷장에 있는 거예요, 뒷장. 그래서 그 시공 박스가 어디 있냐면 뒤로 돌려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공이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위에 있는 다짐을 하고 밑에 화살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짐을 하고 흑말 기초 하는 거예요. 다짐한 흑말 기초. 그래서 다짐을 하고 흑말 기초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살표가 다짐, 흑말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짐을 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뭐냐? 다짐할 때 필요시에 연약지방 계량을 해야 되고 사면 안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옹벽, 건설기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시공기술사가 아니고 이제 품질시험 기술사이기 때문에 보면은 다짐장판지 그 기술 합격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개론이 있고 재료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개론이 있고 재료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시공 주의사항이 아니고 시공이 있었죠. 그래서 토질별로 그 다짐 시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주토 같은 경우는 진동 다짐을 하고 점성토 같은 경우는 전압 다짐을 한다는 그 시공이 있었는데 그 시공 파트는 이 품질 시험 기사에 안 나와요. 기출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공시 주의사항인데 시공시 주의사항을 제가 뭐로 바꿔버렸냐면 그대로 품질관리 방안을 바꿔버렸죠. 품질관리 방안을 바꿔버리고 특히 다짐시 어디를 품질관리 해야 되냐면 다짐시 유의할 곳인 구조물 접속부, 편집편성부, 전설부, 경계부, 확폭부, 연약지반, 안버럭, 성토, 경사면, 다짐, 고함수비, 성토 요런 공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요것들은 시험 문제에 꽤 나와요. 특히 구조물 접속부, 편집편성부, 전설부, 경계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짐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이 다짐도 판정 방법이죠. 이 다짐도 판정 방법은 다시 앞장으로 돌려보시면 노상면 검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로폭 계획 확인이고 일반적인 거고 그 밑에 이제 현장 밀도 시험 그리고 풀프롤링, 벤켈마빙, 지지력 측정 요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상 다짐도 측정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다짐도 측정 방법. 그 다짐도 측정 방법, 다짐도 판정 방법이 우리 그 건강 포상 변달해 가지고 이제 그 건조 밀도 다짐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짐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다짐 시에 그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량을 해야 되겠죠? 연약 지반 경우에는 계량을 해야 되는데 연약 지반이 시작할 때 개론적인 거, 개론은 정의랑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연약 지반에 이제 계량 공법 선정을 해야 되죠. 공법 선정은 사질토, 점성토, 혼합토일 때 나눠 가지고 공법을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관리가 있는데 관리가 이제 그 치마 관리랑 개축 관리가 있잖아요. 치마 관리, 개축 관리인데 치마 관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개축 관리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밑에 5차는 나중에 보시고 옆에 또 사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면의 개론, 토사사면인지 안반사면인지 그 각각 사면에 대해서 이제 붕괴 형태 그리고 원인 대책 공부해줘야 되고 옹벽은 우리가 토합을 설명하고 이제 안정 조건을 설명하는 개론 있고 재료 있고 시공 있잖아요. 그게 싹 다 시험에 안 나와요. 개론, 재료, 시공 싹 다 시험에 안 나오고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품질관리 방안이 나오고 그 품질관리 방안이 뭐냐면 재료 나오죠. 뒷채움 재료 그리고 뒷채움 시공 그리고 배수, 이음, 철근, 배근 요것들은 시험에 나온다. 품질시험 기술사에. 그리고 밑에 보강통벽도 시험에 나오고 같은 개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는 뭐냐? 건설기계는 장판지에 있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대부분 이제 시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 건설기계 용어에서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토량한 성기수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매년 나오고 그리고 트래피커빌리티가 시험에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로 내려오시면 흙막이에서도 우리가 흙막이 종류가 있고 시공 순서가 있죠. 종류나 시공 순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어디 갔어? 그 시공에서 공법 종류는 우리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공법 종류는 빠지고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인 품질관리 방안, 배수 치마 근연, 계측관리, 지하수 대체 이 4개가 시험이 나오고 건설공예까지 추가적으로 시험이 나온다. 그 다음에 기초는 우리가 기성말뚝, 현타말뚝, 케이스로 구분되는데 기성말뚝도 바퀴공법, 공법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고 지지력 확인 방법은 시험에 나오겠죠. 지지력 확인 방법 중에 특히 그 정지할 시험, 동지할 시험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성말뚝의 품질관리 방안, 바퀴, 이음, 지지력 품질관리 방안과 그리고 공해대책, 부마찰력 요거 다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타설 말뚝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어스드릴, 베노토, RCD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표가 있었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오고 그 품질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건전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현장타설 말뚝에서. 현장타설 말뚝에서 이제 건전도 시험 많이 나오고 그리고 품질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수선쓰기, 피온콘, 안공격, 정수TT, 연광수라서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 할 거예요. 그 수업 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더라. 그리고 KSN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케이스는 사실 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 요 수중 구조물 개념이 있죠. 요 개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분류가 우리가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류를 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중장판지 흑의 동상이랑 매스 커브 있었잖아요.
근데 맥스커브는 시험에 안 나오고 흑의 동상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흑의 동상을 추가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보링 그라우팅이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출제 기준에 별도로 따로 빠진 이제 그 항목인데 우리 그 그라우팅 하는 건데 그라우팅 하는 거가 따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제가 종류, 품질 관리 방안, 계측 관리 요 세 개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장판지로 미니 장판지로. 그래서 보링 그라우팅의 종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라우팅이 어디에 쓰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흙막이 그리고 사면 보강 그리고 터널. 사면 보강이 이제 그라우팅이 우리 소일 릴링 얘기하는 거죠. 소일 릴링 얘기하는 거고 터널공 같은 경우는 뭐 강간단단 그라우팅 같은 거. 그리고 뭐 그 연약지방 계량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 JSP나 뭐 RGP나 뭐 DCM 이런 많죠.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의 품질 관리 방안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고. 그리고 계측 관리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장판지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공기술사에 비해 특이한 건 뭐냐면 계측 관리라고 해놓고 밑에 하나씩 달려 있죠, 그렇죠? 연약지방 계측 관리에는 계측 오차에 대해서 하나 달려 있고, 흙막이 계측 관리에는 계측 항목과 설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보링 그라우팅 계측 관리에는 계측 계획, 빈도, 계측기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제가 계측 관리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싶은데 기존 장판지 있으니까 계측 관리라고 해서 따로 빼지 않고 여기저기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지방 계측이든 흙막 계측이든 그 보링 그라우팅 계측이든 전부 다 모든 계측은 오차, 항목, 설치 위치, 계측 계획, 빈도, 유지 관리를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그냥 찢어 놓은 거다. 그거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측을 하고 그리고서 필요시에 유지 관리 시에 이제 도로 하부에 집안의 이제 그 상태가 어떤지 물리 탐사를 하는데 뭐 GPR이나 전기 비정, 뭐 탄성파 그리고 IR 탐사, 열화상 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더라.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추가해 놓은 상태가 요 장판지예요. 그게 얼마만큼 나온다? 그 25% 나오는 25%.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이 범위가 엄청 넓네 이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이 토음기초가 지금 장판지로 보면 이제 한 장, 두 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쪽이긴 한데 이 뒤에 아까 요 뒷페이지 설명할 때 제가 시공기술 장판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장판지, 여기에 있는 요 지금 꼭지들 다짐 연역지만 사면 조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요 책에 있어요, 요 책에. 토모시온기술 장판지를 안가법이라 해서 토모시온기술 장판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토모시온기술의 장판지가 여기에 이제 그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품질시험기술에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소장님도 요 책을 사가지고 요거까지 공부하셔야 되세요. 요 책에 아까 요 책에서 요 장판지 중에 제가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빠져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아니 시험과 시공이 있는데 토공미 기초에도 시험과 시공이 있는데 시공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을 봐서 똑같냐면 우리가 장판지라는 걸 결국에 공부를 할 건데 장판지. 이 장판지도 우리가 시공과 있고 시험이 있는데 이 시공 장판지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시공 장판지를. 어떻게 보면 시공 장판지가 이제 베이스가 되나 이게 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교재적인 면에서도 시공기술사에 있는 이 장판지를 암기법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쓴다는 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로 해야 공부가 잘 돼요. 잘 돼. 근데 그건 또 이건 왜 그러냐? 사실 이 시공과 이 품질에 있어서 시공기술사 품질기술사에 있어서 아까 시공기술사는 뭐 대략 뭐 9,500명, 품질기술사 500명 되니까 사실 이제 학원의 출판사 입장에서도 사람이 많은 거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적은 걸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많은 걸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책 한 번 내가지고 이제 9,000명, 그 대략 1,000명한테 팔고 싶지? 품질시험기술사 보는 뭐 100명한테 팔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시험기술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보는 인원이나 이제 그 합격률이나 이제 합격 인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 이 학원계의 산업이 발달을 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시공기술사는 많이 뽑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책도 많이 빨리빨리 나오고 하니까 막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장판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책이 막 여러 개가 있고 품질시험기술사는 별로 안 보니까 강의도 몇 개 없죠? 강의도 몇 개 없고 책도 이거 딱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시험기술 공부를 할 때 시공기술사 책을 참고한다는 게 뭐
뭐 품질 공부하는데 시공 공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더 선진화된 것을 미리 참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이렇다. 시공이 베이스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건 제가 그 시공기술사 있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여기 적혀 있는 시험 범위 중에서 시공기술사 있다. 내가 시공기술사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라고 하면 뭐만 추가를 하면 되는지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뭘로 해야 동그라미가 잘 보이려나?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보면 이 토공미 기초가 시공 65%가 시험이 35%인데 방금 장판지도 보셔도 알겠지만 토공미 기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공기술사에서 다 했던 거죠. 뭐 보링, 사운딩, 샘플링에 이제 뭐 토성 시험, 뭐 흑불류, 아타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3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시공기술사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건전도 시험이라든지 뭐 정지와 동지와 다 용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공기술사에 있는 분들은. 콘크리트는 재료 배합 시공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건 시공의 베이스죠. 재료 배합 시공. 시공의 베이스. 근데 요 그 내구성 유지 관리는 요거는 우리 그 내구성 유지 관리가 그 균열 그리고 염의 탄산화 알칼리 골재 반응을 비롯한 염탄화 도원권이라고 내구성 저 고고에 하는 거예요. 고고. 그리고 시공기술사에 있는 분들은 요 재료 일반 내구성 유지 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시공기술사에서 많이 안 했던 요 특수 콘크리트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시험이 이 모든 시험 중에 최고로 중요해요. 여기 있는 모든 시험 중에 최고로 중요하고 이게 품질 시험 기술 그 필기뿐만 아니고 면접 때까지 최고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 재료 일반 중에서 재배실 우리가 잘 알긴 아는데 요 재료 문제가 배합 시공은 전혀 아닌데 하나도 안 까다롭게 나오는데 요 재료는 시험이 좀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재료는 조금 더 공부해줘야 돼. 재료는 좀 공부해줘야 되고 그리고 PSC 하려면 요 하나 정도 추가할 수 있겠다. 문제 몇 개로 다 압축이 되니까 콘크리트 중에서 요 특수 콘크리트 시험 재료 PSC 요거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포장에서는 이게 시공과 시험인데 시공이 많이 나와지만 시험이 조금 더 깊이 나와요. 그래서 시공은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시험은 잘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거의 시공 베이스로 하시면 되시는데 요 강제가 되게 강화돼 있어요. 강제. 그래서 이 강제에 대해서 강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파이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시공기술사 분들은 요 동그라미 친 것도 있잖아요. 요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고 콘크리트 중에서 요 동그라미 4개 쳤는데 그 중에서 요 밑에 3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요 특수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시험 잘 해주고 그리고 포장의 시험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장의 시험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 좀 봐주고 그리고 강제에 대해서 보면 뭐 금상첨화고 거기다가 이제 품질 관리 원론 이론에 대한 거 이제 몇 개 추가하면 이제 품질 시험 기술사 대비할 수 있겠다. 되셨죠? 강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교재는 품질 길잡이 책이 있어요. 품질 길잡이. 이 품질 길잡이 책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예문사에서 나온 최심판이라고 붙은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 길잡이의 길잡이 그렇죠? 이 길잡이 시리즈를 구입하시면 되세요. 요거 구입하시면 되시는데 요게 이제 한 권이잖아요. 한 권. 이게 시공기술로 치면 어떤 개념이냐면 공종별 기출문제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길잡이랑 용어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종별 기출문제라는 교재가 있는데 공종별 기출문제 교재의 핵심이 뭐냐면 빈출되는 기출문제가 뭔지 알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빈출된 서술과 용어를 한 방에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근데 한 방에 정리해 놨다고 해서 뭐 한 권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더 선진화되어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기술가 더 선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별도로 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권으로 딱 다 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는 게 뭐예요? 여기 품질기술서에 없는 거. 여기 없는 거. 없는 게 뭐냐면 장판질 앙기법이었죠? 장판질 앙기법이 없고, 그리고 핵심 배기실이라는 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판질 핵심 배기실이라는 책이 없는데, 이거 기술 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위에 책도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밑에가 중요해요, 위에가 중요해요? 이 밑에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밑에가 중요한데 이게 없으니 이 장판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이랑 시험 품질 이렇게 있을 때 이 시공은 시공기술사의 장판지랑 암기법 책으로 수업을 할 거라서 이 책을 기본서로 하시고 이 책을 구매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수업 교재는 이 두 권이 될 거예요. 두 권이. 이 두 권으로 수업을 할 거고, 모자라는 시험과 품질에 대한 장판지는 필요시에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오늘처럼 나눠 들어가서 수업을 할 거다. 그럼 이 핵심 배기식은 뭐냐? 핵심 배기식. 이 핵심 배기식은 모의고사반에서 숙제로 하시게 될게요. 숙제로. 시공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핵심 배기식은 책은 없지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핵심 배기식처럼 만들 거예요. 저희가 중요 문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저 모의고사반 숙제로 해서 우리가 커버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은 앞으로 제가 장판지로 하는 이 장판지 위주의 수업을 하고, 거기다가 이 우리 본서를 보고 용어를 뒤에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4시간 있으면 앞에 한 3시간 정도를 빠르게 장판지를 보고 뒤 1시간 정도는 여기 교재에 있는 용어를 보는 방식으로 하루에 장판지 용어를 다 볼 거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장판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판지 암기가 숙제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판지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판지로 수업을 했으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장판지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서브노트를 할 건데 서브노트가 용어와 서술이 있는데, 용어는 정규반에서 할 거예요. 정규반에서. 서술은 모의고사반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된 정규반에서는 이 용어만 서브노트를 할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품질시험기술 책에 보면 이건 서술이네. 이게 서술이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그 뻘킹 그리고 군지수, 그러니까 용어처럼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지하구조물 시공 시 지하 수익에 따른 양압력 영향 검토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서술 문제가 있죠. 그 용어 문제가 있고 서술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서술 문제는 장판지 시간에 수업에서 가름을 할 거고, 장판지 암기하는 거로 가름을 할 거고, 숙제를 이 용어만 서브노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어만 서브노트 할 거고, 용어에서 부족한 부분 같은 건 제가 추가로 유인물 줘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는 부분 제가 실제 수업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정규반에서는 용어만 서브노트하고, 서술은 모의고사반 가서 이 핵심 배기식을 만들면서 서브노트를 할 거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오늘 OT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격을 위한 마인드, 이제 품질시험기술 합격하기 위한 이제 마인드인데,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동시에 다 다짐을 해줘야 돼. 기본 다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마음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기본 다짐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기본 다짐은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이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기술사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시험 기술에서 막 엄청나게 뭘 많이 해요. 근데 품질 시험 기술에서는 이제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약적으로 함축적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 다짐인데, 어떻게 하기로 우리가, 다짐이란 건 뭐예요? 다짐 이게 뭐예요? 다짐이 컴팩션이에요? 컴팩션이 아니고 이제 뭔가 확고하게 이건 완전 베이스를 깔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이스를 깔고 하는데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뭐 한다는 거야 이게? 공부라고 하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기 싫으신 거죠? 얘는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래서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쓰기만 하면 독학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만약에 상간 오지에 있어요. 아니면 그 산사태 나가지고 갇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쓰면 뭐 보고 쓰겠어요? 우리가 TV 보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책 보고 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쓰다 보면은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그 지능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합격하는 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그만큼 쓰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해.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책을 보고 책에서 이제 공부하고 동그라미 치고 책에다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놈의 이제 교재에다가 단거나 한다는 그게 많아가지고 책 딱 깔아놓고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여기다 막 엄청 깨알같이 막 저거 포스트잇 붙이고 뭐 하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보고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쓰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간단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첫 번째 꾸준하게 했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사는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은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해줘야지만 그 분량이 커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물론 그 벼락치기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벼락치기를 기술사는 이게 뭐가 안 돼. 어느 정도 좀 그 기간을 가지고 좀 해줘야 돼요. 이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업과 공부의 싸움이에요. 그냥 공부. 이 품질시험 기술사 이제 공부하면 이제 이거 따시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 따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일을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 딸린 가족이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이 있단 말이에요. 생업이 있으니까 기술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업이 없으면 기술사 필요가 없어요. 생업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왔는데 항상 이 생업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내가 오늘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이 있다든지 피할 수 없다든지 이러고 어쩌고 출장 가. 그러면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방해되지 않은 시간에 대표적인 시간 언제예요? 아침이죠, 아침. 아침이고 집에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공부하겠다 이거는 못 지킬 수 있지만 집에 와가지고 1시간을 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거 꼭 공부를 해야지만 이 분량이 많은 시험을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량이 많은 시험 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해. 내가 성실하단 말이에요. 성실하고 내가 그 회사도 이제 막 해가지고 꾸역꾸역 시간을 만들었어. 내가 성실한 사람이 꾸역꾸역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이게 앉아가지고 이제 막 책 봐가지고 막 이렇게 동영상 보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딱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쓰는 게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술사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장수생들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품질시험 기술사만을 목표로 그러니까 시공을 거치지 않고 품질시험 기술만을 목표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게 안 돼요. 대부분 이게 안 돼. 시공은 무식하기 때문에 엄청 써요. 시공분들은. 근데 이건 품질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짐을 해야 돼, 다짐. 마음 먹는 거로는 안 돼요. 이건 베이스여야 돼, 베이스. 나의 기술의 베이스는 이제 쓰는 거다. 일단 감을 잡으시고 마음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마음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다르냐? 현재 시공기술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공부. 특히 품질시험기술사는 시공기술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긴 했는데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냥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여기는 그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여기는 되게 각박한 사람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도 달라요. 그래서 시공기술사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 어때요 요새? 아까 저한테 학원 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이분은.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고. 왜 그래요? 기술사 있으니까 기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수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늦기 시작하니까 왜 안 늦지? 마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어쨌든 회사에 있다가 학원에 와가지고 처음 공부 시작하려면 긴장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 마음 먹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달라요. 근데 시험기술사는 뭐냐? 절대 갈급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막 이걸 못 되면 죽을 것 같고 이렇지 절대 안 그래요. 기술사 있으니까. 기술사라는 타이틀이 이미 명함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신청은 했어요? 신청은 했어요? 술은 샀어요? 기술사라고 해서 술 사라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 술 사라고 이거 맨날 거의 고정적인 멘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맨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고 축하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품질시험 기술사에 대해서 뭔가 그 피로도가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뭔가 마음 먹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갈급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기가 안 돼.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갈급하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갈급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이거를 원하긴 해야 돼요, 되게. 품질시험기술사를 내가 따게 되게 원한다고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항상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기술사 있는데 사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품질을 아까 이유가 있다 했지만 회사를 나오지 않는 이상 품질시험기술 딴 데 해가지고 나한테 엄청나게 큰 그게 있어요? 물론 잘리지 않고 승진 이런 게 있지만 돈적으로 뭐가 특별하게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 공부 동기가 되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갖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토목 품질을 따면 더 찍었으면 도장의 이제 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업역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맞닿아 있으니까 원하죠, 그렇죠? 원해.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기술 따고 내가 두 번째 기술을 따기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기술을 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축하를 안 해줘.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럽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해가지고 하나 더 따고 싶어요. 그래야지 시험기사는 뭔가 이제 따도 그러니까 또 갭 차이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개 따면은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 없는 사람이랑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불순하든 순수하지 않든 다 떠나서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원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용으로 원하든 내가 그냥 기술사 내가 콜렉트 하고 싶든지 아니면 내가 강의를 하고 싶든지 간에 뭐든 간에 원해야 돼. 그 마음으로 열심히 써야 돼요. 원해줘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 설정해야 되는데 이건 세 번째랑 이제 비슷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시공기술사분들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굉장히 열성적인 말이지만 이 뇌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가지고 즐거움을 좀 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공부하니까. 왜 두 번째 공부하니까 이 공부에 즐거움이 있냐? 비슷한 걸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걸. 여기 보니까 제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시공이랑 이제 품질은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시공기술 공부할 때는 막 싸매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렵게 할게 했는데 한번 쭉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공부도 안 힘들어. 안 힘든데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세 번째 있죠? 정확한 방향 설정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정확한 방향 설정은 초보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랑 같은 방향이어야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이 정확한 방향 설정은 이 레이아웃이란 거예요.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이란 거는 이제 답안지 폼을 만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할 건 뭐냐면 답안지 폼을 연습할 거예요. 답안지 폼을 연습해서 그걸 합격을 해야지만 단기간 합격을 하는 건데 이 쉬운 걸 합격한 분들은 내가 원하는데 공부가 즐겁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깊이 하는 거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즐거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레이아웃 중심으로 결국에 준비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통 아이템 만들어 온다 했죠. 그렇죠? 결국 그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다시 뭐 즐겁다 해서 깊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건 다시 또 파이다 이거는. 이건 합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즐겁기만 하고. 그렇죠? 그럼 그거 다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갈급하지도 않는데 공부의 방향이 이제 막 뭐 키워드나 이제 깊이 공부한 쪽으로 가버리면은 즐겁긴 하지만 못 따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술 분들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여기 계신 수현님 같은 경우는 어떨 수가 있냐면 내가 품질 일하다가 그 품질 시험 기술 공부하러 왔다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학원 왔는데 시공 기술사 위주로 강의를 하고 뭐 시공 어쩌고저쩌고 시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 소장님한테 이거는 확실히 얘기는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되냐? 근본적으로 시공기술사 따신 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유리해. 품질에 대해서 품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두 번째 기술사 따려고 아니면 옆 사람이 이제 놀려가지고 품질로 넘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유리해요. 그거는 이 시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뭐 시험 속성을 이해하든 겉으로 보든 따져보든 간에 뭘 봐도 시험 기술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가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 사실상 억울해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왜 내가 이분들은 품질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나는 빨리 품질 시험 기술사가 이제 목전에 있어가지고 따야 되는데 무슨 뭐 시공하는 사람 돼가지고 품질 시험 기술사 합격하면 TO 하나도 뺏어가 버리고 뭐 나를 방해하는 거냐.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억울하지 않냐면 어쨌든 이분들은 시공 기술사 거쳐서 왔잖아요. 시공 기술사 거쳐서 왔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모를지언정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주로 보통 1년 안에 합격해요. 1년 정도. 1년에 합격하고 그 돈적으로도 이제 190만 원 이제 1년에 190만 원이 우리 그 시공 기술사 가격인데 요 정도로 투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공 기술사가. 그래서 시공 기술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업역 사람이 왜 건너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그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분들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나보다 1년 동안 먼저 이 기술사라는 세계에 발에 들여가지고 죽어라 했고 뭐 한 거예요? 죽어라 썼고 그리고 뭐 돈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품질 시험 기술 돈 냈는데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뭐 돈도 많이 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받아들이고 이 품질 시험 기술사 분들이 이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 최 소장님. 최 소장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 단기간 합격이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이제 2월 첫째 주에 시험이 있겠죠? 그때까지 대략 한 6개월 좀 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 합격이란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에 그냥 뭐 평범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하는 걸 목표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근데 하물며 누구도 있어요? 시험 기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어쨌든 이해해야 돼요, 상황적으로.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죽어라 열심히.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갈급하겠죠. 갈급한 거야, 당연히. 필사적으로 집중해야 돼. 집중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라 해야 되는 거 죽어라. 그럼 여긴 즐겁다 했는데 갑자기 죽으라 그러니까 이제 온도차가 심한데 이분들도 이때 죽어라 한 거예요. 죽어라 했어. 죽어라 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여기는 즐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만큼 보고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뭐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느긋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할 때도 오늘 이제 OT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뭐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지만 그 시공기술사가 없는 분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시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이게 제한되게 짧잖아요. 일주일에 뭐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 단기간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의 실수도 짧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좀 개인 학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개인 학습.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 학습이 필요한데 그 개인 학습 중에서 좋은 거가 뭐냐면 좋은 거는 그 시공기술사 강의 중에서 시공기술사 그 서술반이라는 거랑 특강 있어요. 특강. 그래서 이 서술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품질시험기술사 정규반 강의를 하는데 예습으로 들으면 좋고 예습으로. 이 특강은 모의고사 개강 전까지 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를 들으시려면 이게 지금 뭐 3개월에 25만 원 이거 뭐 3개월에 2주짜리인데 그거를 3개월 동안 보는 거가 뭐 30만 원인가 뭐 25만 원인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50%로 할인해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하니까 사실 수업만 들어도 괜찮긴 괜찮은데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간이라는 거가 단기간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걸 이해하셔서 좀 집에서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오프라인에도 온라인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토모시온 교육사가 이제 서술반이 토요일에 있고 특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모의고사 개강하기 전에 개강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인 가격으로 이제 좀 들으시면 다른 분들과 비슷해.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이해죠, 이해. 이해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열심히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급한 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분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품질시험 기술사가 당장 이번 뭐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공기술을 거쳐서 품질을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나쁘지 않은 방법.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품질 공부하시는 분한테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해봤는데 품질을 공부하려고 오신 분한테 알겠는데 이 시험적인 측면에서 품질 시험 기술을 따기 위해서는 시공을 거쳐서 가는 게 유리하다. 라고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설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길게는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겠어 하고서 돌아가고서 그냥 시공기술 안 온단 말이에요. 품질 시험 기술 공부하지. 근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리한 거예요, 유리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시공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나으시고 품질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시공은 많이 뽑고 품질 조금 뽑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 시험이 티오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좀 수월하고 품질은 턱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이해하시고 그러나 시공 따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안 딴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막바지로 품질 시공기술사 하시는데 시공기술사에 있는 강의를 좀 들어주시는 게 좀 유리하다. 합격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지금 이제 개강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다시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도 다 한번 연락을 돌려봐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개강한다 하더라도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죠? 이번 주 일요일에 오실 거예요? 네. 일요일에 오실 거예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네. 안 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해주시면 되시겠고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